여러분은 이 나이에도 가슴이 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폐암으로 아내를 잃은 지 1년 62살의 나이에 다시 찾아온 설렘이란 달빛 아래 반딧불이가 그녀의 머리카락에 내려앉은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감싸쥐고 입술을 포개자 4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아침이 오면 우리는 다시 낯선 사람이 되어야 했지만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온기 속에서 인생의 가을에 다시 찾아온 봄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재현입니다. 올해 62살 출판사에서 40년을 근무하고 은퇴를 1년 앞두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내 민지영이 폐암 진단을 받은 날부터 시작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병원과 집을 오가는 생활을 시작했어요. 아내는 항상 웃으려 노력했지만 날이 갈수록 야위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재현아, 나 없이도 잘 살아야 해. 약속해. 민지영은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화를 내곤 했어요. 진단받은 지 6달 만에 아내는 내 손을 꼭 잡은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의 손이 차가워질 때까지 저는 그녀의 손을 놓지 못했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날 집안은 너무나 적막했습니다. 아내가 남긴 물건들, 그녀가 읽다 만시집, 우리가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아내는 없었죠. 아내가 떠난 후 1년 저는 기계처럼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출판사로 출근하고 저녁에 텅 빈 아파트로 돌아와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주말에도 특별한 일은 없었죠. 가끔 아들 진민호가 전화를 하거나 찾아왔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어요. 아내가 생전에 녹음해둔 메시지를 자주 들었습니다. 재현 씨, 너무 오래 그리워하지 말고 새 봄을 맞이해. 내가 항상 지켜볼게.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기이자 40년 지기인 정석호가 전화를 했어요. 야, 재현아. 이번 주말에 우리 동호회 등산 모임 있는데 한번 나가보지 않을래? 계속 그렇게 집에만 있으면 안 돼.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난 이제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해. 그러자 정석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지영 씨도 이런 모습 원치 않았을 거야. 한 번만 나와봐. 기분 전환될 거야. 그날 밤 아내의 사진을 보며 오랜 시간 생각했어요. 지영아, 내가 좀 나가봐도 될까? 마치 대답을 듣기라도 한 것처럼 다음 날 정석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 한번 가볼게. 주말 정석호가 알려준 장소에 도착했어요. 등산복을 입은 중년 남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등산 모임인 줄 알았죠. 그런데 자기소개가 시작되고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남녀가 짝을 이루어 대화하고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친구야, 이게 뭐야? 정석호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정석호는 씩 웃으며 말했죠. 이게 바로 묻지마 관광이야. 너 이러다 집에서 혼자 죽는다고 걱정했어. 분위기 좀 봐.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자리는 처음이었거든요. 자리를 피하려고 했지만 정석호가 계속 붙잡았어요. 한번 경험해봐. 나쁘지 않을 거야. 여기서 제 인생이 바뀌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자리에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누군가는 배우자와 사별했고, 누군가는 이혼했고, 또 누군가는 그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왔다고 했습니다. 모두 50대에서 60대 사이의 사람들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술잔을 기울이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그렇게 불편하지만은 않았어요.
그런데 소란스러운 자리 한켠에서 눈에 띄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혼자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떠들 때 그녀는 커피를 마시며 책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실례지만 무슨 책을 읽고 계신가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녀의 보조개와 미소가 대학 시절 첫사랑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그녀가 들고 있던 책은 그리고 바람이 분다였습니다. 대학 시절 제가 가장 좋아했던 밤새 읽었던 그 소설이었죠. 혹시 이 책 좋아하세요? 그녀가 물었어요. 네, 대학 시절에 정말 좋아했던 책이에요. 요즘 이 책 읽는 분 보기 힘든데.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친구가 억지로 끌고 와서 이런 자리 처음이에요. 그래서 책이라도 가져왔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따라왔는데 이런 자리인 줄 몰랐어요. 우리는 그렇게 책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영이 56세였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취향이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됐죠. 문학뿐만 아니라 클래식 음악, 특히 베토벤의 봄 소나타를 좋아했고 70년대 영화도 공통 관심사였습니다. 혹시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도 아세요? 영희가 물었어요. 물론이죠. 아내가 정말 좋아했던 노래예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영희는 눈치채고 주제를 바꿨어요. 저녁 먹고 산책이라도 할까요? 이 소란한 자리보다 바깥 공기가 좋을 것 같아요. 숙소 근처 산책로로 나갔습니다. 봄밤의 공기는 상쾌했고 별이 총총한 하늘이 우리를 반겼어요. 걷다가 우연히 작은 숲속길로 들어섰는데 놀랍게도 반딧불이 군락을 발견했습니다. 와, 이런 걸 보다니. 어릴 때 시골에서 본 이후 처음이에요. 영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달빛 아래 영희의 머리카락에 반딧불이 한 마리가 내려앉았어요.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죠. 그 순간 그녀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그녀의 눈동자는 소녀처럼 빛났어요. 우리는 반딧불이를 따라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새 손이 맞닿았고 저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영희는 놀라는 기색 없이 제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어요.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외로움과 그리움, 그리고 설렘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안았습니다. 영희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괜찮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희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부드럽게 맞닿았어요. 젊은 날의 뜨거움과는 다른 깊고 절실한 키스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우리의 심장은 한 사람처럼 같은 박자로 뛰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아무 말도 필요 없었어요. 마치 오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그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우리는 다시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을까요? 영희가 속삭였어요. 지금 이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진실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조심스럽게 마치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서로의 옷을 벗겨주었습니다. 나이 든 몸을 부끄러워할 법도 하지만 그런 감정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세월의 흔적이 담긴 서로의 몸이
더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서로를 느끼는 순간 그동안의 외로움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영희의 살결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귓가에 닿을 때마다 전율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젊은 날의 성급함 대신 하나하나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탐험했어요. 당신의 손길이 너무 그리웠어요. 영희가 속삭였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먹먹했어요. 사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아내가 떠난 후 이런 친밀함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영희와 함께하는 이 순간 제 영혼이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는 순간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나이도 과거도 미래의 걱정도 모두 잊었어요. 오직 지금 이 순간 서로를 향한 따뜻한 감정만이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속삭이며 깊은 감정의 파도에 몸을 맡겼어요.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영희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애틋함의 눈물이었을까요? 그녀의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입술로 닦아주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우리는 잠들지 않았어요. 서로를 아는 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인생의 기쁨과 슬픔, 후회와 희망. 낯선 이에게는 결코 털어놓지 못할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나눴죠. 마치 오랫동안 서로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편안했습니다. 이런 느낌을 다시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영희가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떠난 후 내 삶도 함께 멈춘 줄 알았어요. 영희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우리가 젊었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아마도요. 하지만 지금 이 나이에 만난 것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더 깊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녘 영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 오늘 이후로 만나지 말아요. 이건 그냥 꿈이었다고 생각해요. 혼란스러웠지만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내내 생각했어요. 꿈이었을까? 아니, 그녀의 체온이 아직 내 손에 남아있는데 연락처도 제대로 받지 못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 바보 같은 놈. 서울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없는 집이 더욱 텅 비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오랜만에 느껴본 설렘이 자리 잡고 있었죠. 영희와의 하룻밤은 제게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준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영희의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녀의 웃는 모습, 달빛 아래 빛나던 그녀의 눈동자를 떠올렸어요. 반딧불이가 내려앉았던 그녀의 머리카락, 부드러운 살결, 귓가에 들려오던 숨소리까지 모든 감각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그 감정은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녀가 옆에 있을 것 같아 손을 뻗었다가 빈 침대를 만질 때마다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출근길에도 심지어 회의 중에도 영희의 모습이 아른거렸어요. 이런 감정은 10대 시절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62살의 나이에 다시 느끼는 이 설렘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어요. 결국 견디지 못하고 정석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석호야, 그 등산 모임에 갔던 정영의 씨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 전화 너머로 정석호의 목소리가 심각해졌어요. 야, 갑자기 웬 연락처? 그런 자리에서 만난 인연은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내는 게 좋아. 왜 그래? 그냥 인사나 하고 싶어서 그래. 누구 속이려고 그래? 목소리만 들어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겠다.
정석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다시피 그곳은 묻지마 관광이야.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연락처 공유가 안 돼. 나도 모임 주최자한테 욕먹었다고. 실망스러웠지만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알았어. 고마워. 전화를 끊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매일 밤 영희의 모습이 꿈에 나타났어요. 그날 우리가 읽었던 책, 이야기했던 음악, 어떻게든 그녀를 다시 찾을 단서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또다시 정석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석호야, 진짜 미안한데 혹시 그 등산 모임의 명단이라도 볼 수 있을까? 아니면 그 모임 주최자와 직접 이야기라도 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될까? 정석호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너 정말 포기를 모르는구나. 내가 한번 알아볼게. 근데 기대는 하지 마. 그리고 이번엔 정말 내가 도울 수 있는 마지막이야. 고마워. 진짜 고맙다. 이틀 후 정석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야, 그 모임 주최자가 어떤 여자분인데 내가 얘기 잘 해놨어. 근데 연락처를 직접 주긴 어렵대. 대신 그 정영일 씨한테 내 연락처를 전달해 주겠대. 그분이 연락하고 싶으면 연락할 거래. 희망이 생겼습니다. 정말? 고마워. 그럼 그렇게 해줘. 근데 연락 안 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 알았어. 그래도 정말 고마워. 그리고 3일을 기다렸습니다. 매 순간 전화기를 확인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지냈어요. 네 번째 날 아침, 드디어 낯선 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진재현님, 안녕하세요. 정영희입니다. 연락처를 물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손가락이 떨려 몇 번이나 문자를 지웠다 다시 썼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날 산에서 만났던 사람입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커피라도 한 잔 할 수 있을까요? 보내고 나서 초조하게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나 답장이 왔어요. 죄송합니다만 그날은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답장을 읽고 또 읽었어요. 왜 그런 대답을 했을까? 우리 사이에 분명 특별한 감정이 있었는데 용기를 내어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희 씨,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만약 제가 뭔가 잘못했다면 사과드리고 싶어요.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더 이상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받지 않았어요. 방 한구석에 주저앉아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감정은 아내가 떠난 후 처음이었어요. 바보 같은 놈. 왜 그날 연락처라도 제대로 받아두지 않았을까? 복잡한 감정 속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하루는 화가 나고, 하루는 슬프고, 또 하루는 체념하며,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아들 진민호가 전화했어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 우리 아기 돌잔치예요. 기억하시죠? 손자의 첫 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돌잔치 장소인 호텔 연회장에 도착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좀 즐거우세요? 진민호가 물었어요. 그럼 손자 돌잔치인데. 돌잔치가 시작되고 사회자가 양가 가족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며느리 가족석에 앉아있는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정영이었어요.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음은 안사돈 여동생 정영희님을 소개합니다. 마치 천둥이 친 것 같았어요. 안사돈의 여동생이라니. 즉, 며느리의 이모였던 겁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돌상 의식이 진행되는 내내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영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사람들 사이를 지나치며 그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처남 되시죠? 그 말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얼굴에 찬물을 끼얹으며 진정하려 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떠난 후 연회장에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어요. 테이블 위에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밤 9시 호텔 로비 카페에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로비 카페의 창가 자리, 정영이가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었어요. 그녀를 보는 순간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다가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생각지도 못했네요. 이런 상황이 올 줄은. 제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영희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참 좁네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마치 오랫동안 준비한 말처럼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상황을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남편과 10년째 별거 중이에요.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관계가 정리됐습니다. 그녀는 제 며느리의 이모였던 거죠. 즉, 안사돈의 여동생이었어요. 그럼 왜 제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궁금증이 가득했어요. 영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산에서의 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실수였어요. 하지만 현실로 돌아왔을 때 두려웠죠. 그리고 당신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고,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그런데 당신도 그때 그 산에서 나를 알아봤죠? 네.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대학 시절 축제 때 우리 만났어요. 기억나세요? 그때 저 당신에게 고백했었어요. 순간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대학 축제의 밤, 촛불 아래 서 있던 여학생. 그때 그 여학생이 영희였다니. 첫사랑의 얼굴을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나다니. 운명이란 게 정말 신기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 낯이 익었던 거예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알면 큰일 나요. 특히 제 언니가. 그리고 조카 며느리와 당신 아들 사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날 밤은 그냥 우리만의 추억으로 간직해야 해요. 가슴이 아팠지만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현실은 그런 거였습니다. 영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네, 이해합니다. 운명이란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하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그날 밤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습니다.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 아내분 민지영 씨 아니셨나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셨죠? 대학 때 저희 셋이 같은 동아리였어요. 지영이는 제가 정말 좋아했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당신이 그녀를 선택했죠. 그 후로 저는 멀리서 두 분을 지켜봤어요. 행복해 보였죠. 충격이었습니다. 영희는 아내의 친구였고 저의 첫사랑이었으며 지금은 안사돈의 여동생. 이 모든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얽힐 수 있는지 감히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세상이 너무 좁네요. 영희는 쓸쓸하게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이제 헤어져요. 우리는 절대 이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돼요. 두 집안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영희는 떠났고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 채 로비에 홀로 남았습니다. 운명의 아이러니함에 웃음이 나왔어요. 웃다가 울다가 그날 밤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영희와의 만남 이후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출판사 일에 몰두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은퇴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죠. 때때로 꿈에서 영희를 만나곤 했습니다. 꿈속에서는 우리가 젊은 날의 모습으로 대학 캠퍼스를 거닐곤 했어요. 그러다 깨면 현실의 쓸쓸함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아내의 물건을 정리하다 작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대학 시절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 동아리 단체 사진에서 아내 옆에 서 있는 영희를 발견했어요. 그들은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죠. 사진을 보며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그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구나. 주말 혼자서 등산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묻지마 관광에서 갔던 산이었어요. 등산로를 오르며 그날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반딧불이가 있던 곳, 영희와 앉았던 바위, 함께 걸었던 길. 모두 그대로였지만 영희는 없었죠. 정상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작은 매점에서 커피를 파는 여인을 보았어요. 영희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우연인지 운명인지. 그녀도 저를 발견하고 놀란 눈빛을 보냈습니다. 서로 멈춰서서 바라보기만 했어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영희는 미소 지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우연이네요. 우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 중턱 평상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그날 사실 저도 많이 떨렸어요. 영희가 불쑥 말했습니다. 저도요. 아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으니까요. 영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건 어쩌면 운명일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운명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그냥 봄바람처럼 당신을 기억할게요. 마음속으로 움츠렸습니다. 그날 밤 당신은 나의 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을 때 각자의 길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다음에 또 이 산에 오실 거예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은 올 것 같아요. 저도요.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여기서 일해요. 그 말은 다시 만나자는 약속 같았습니다. 직접적이지 않은 하지만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약속이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셋째 주 토요일 다시 그 산을 찾았어요. 영희는 약속대로 매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눴어요. 이번에는 좀 더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오늘은 정상까지 같이 가볼까요? 영희가 제안했어요. 함께 산길을 오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 가족 이야기, 그리고 각자의 삶에 대한 생각들. 저는 곧 있을 정년퇴직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았어요. 40년 일한 곳을 떠난다는 게 두려워요.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저도 교직에서 은퇴한 후 처음에는 방황했으니까요. 영희 씨는 선생님이셨군요. 네, 국어교사였어요. 지금은 이렇게 취미 삼아 매점 일도 하고 시간제 강사도 하고 있어요. 사람들과 만나는 게 좋아서요. 정상에 도착했을 때 영희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김밥과 과일이었어요. 혹시 올까 싶어서 준비했어요. 많이 드세요.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산 아래 펼쳐진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웠어요. 마치 오랜 친구처럼 혹은 오래된 연인처럼 편안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다른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질문에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마도 행복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가끔 만나서 이야기하고 같이 산책하는 것도. 영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하산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해온 우산 하나를 함께 쓰며 걸었어요. 어깨가 부딪힐 때마다 청춘의 설렘이 되살아났습니다. 나이 60이 넘어서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니 놀라웠어요. 매점에 도착해서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영희가 물었어요. 다음 달에도 오실 거죠? 네, 물론이죠.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산에서 만나는 특별한 관계가 되었어요. 가족에게는 비밀로 했습니다. 그저 산책 친구 말벗. 하지만 우리 둘만 아는 특별한 감정이 있었죠. 어느 날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우연히 며느리의 어머니, 즉 영희의 언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영희와 저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사돈어른? 그리고 영희? 두 분이 어떻게? 영희가 재빨리 설명했습니다. 언니, 우연히 여기서 만났어. 재현 씨도 여기 자주 오신대. 저도 거들었어요. 네, 요즘 건강을 위해 등산을 시작했거든요. 영희의 언니는 잠시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내다가 곧 밝게 웃었습니다. 그럼 같이 내려가요. 오늘 집에서 저녁 먹어요. 마침 민호네 가족도 온다고 했는데 난감한 상황이었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셋이서 산을 내려와 영희 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들 진민호와 며느리도 만났어요.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아버님, 이모님과는 어떻게 아시는 사이예요? 며느리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영희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산에서 우연히 만났어. 알고 보니까 같은 책도 좋아하시더라고. 저녁 내내 어색했지만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은 마치 평범한 가족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가끔 영희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속 비밀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슴이 무거웠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언젠가는 우리의 비밀이 밝혀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토요일 약속 장소에서 영희를 만났을 때 그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나도 될까요?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지 않는다면 제 삶에서 다시 봄이 사라질 것 같아요.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저 인생의 가을에 만난 두 사람일 뿐이에요. 그날 우리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함께 산을 오르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정년퇴직을 했어요. 퇴직금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하던 중 영희의 제안으로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오디오북을 만들면 어떨까요? 요즘 어르신들 중에 시력이 약해져서 책을 못 읽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말에 영감을 받아 노년의 목소리라는 작은 오디오북 출판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찾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특히 실버 세대의 사연을 담은 오디오북 시리즈가 인기를 끌었죠. 영희도 가끔 나레이션에 참여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깊이가 있어서 청취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핑계로 자주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가족들에게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라고 말했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영희의 언니가 갑자기 오디오북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영희와 제가 함께 대본을 검토하고 있을 때였어요. 영희야, 너 요즘 왜 이렇게 바빠? 집에 거의 안 들어오더라. 언니의 시선이 저와 영희 사이를 오갔습니다. 언니, 이건 그냥 일이야. 재현 씨 출판사에서 오디오북 나레이션을 맡게 됐거든. 언니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재현 씨, 우리 영희가 많이 도움되죠? 네,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영희 씨 덕분에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대화는 그렇게 마무리됐지만 언니의 눈빛에서 뭔가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희도 그것을 느꼈는지 그날 이후로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나면 언젠가는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영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게는 너무 소중하니까요. 어느 주말 손자의 생일 파티가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어요. 영희도 이모로서 참석했고요. 파티 중에 손자가 갑자기 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영희 이모랑 사귀는 거예요? 순간 모든 대화가 멈췄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와 영희에게 쏠렸어요. 당황스러웠지만 이제는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어요. 영희가 나섰습니다. 우리는 그냥 좋은 친구야. 할아버지와 내가 같은 책도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해서 자주 이야기하는 거란다. 분위기가 어색했지만 곧 파티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언니와 제 아들의 표정에서 의심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파티가 끝나고 영희와 저는 따로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어요. 영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관계가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면 안 돼요. 하지만 당신 없는 삶으로 돌아가기는 싫어요. 저도요. 하지만 우리 나이에 맞게 현명하게 행동해야 해요. 우리는 그날 밤 서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무언가 큰 결정을 앞둔 느낌이었어요. 결국 우리는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 그 산에서 만나는 약속은 계속되었어요. 가끔은 오디오북 작업을 핑계로 다른 날에도 만났습니다. 노년의 목소리 사업은 생각보다 잘 되어서 실버 세대의 사연을 담은 오디오북들이 많은 공감을 얻었어요. 우리 이야기도 언젠가 오디오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산 정상에서 점심을 먹으며 영희가 물었습니다. 아마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이야기는 너무 복잡하니까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영희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아름다운 이야기죠. 60대에 다시 만난 첫사랑이라니.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우연히 영희의 언니와 마주쳤습니다. 동네 마트에서였어요. 그녀는 영희와 저를 번갈아 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분 요즘 자주 만나시나 봐요? 영희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어요. 그냥 가끔 출판사 일로. 영희야, 난 내 언니야. 내 표정만 봐도 다 알아. 그 말에 우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희의 언니는 장바구니를 들며 말했어요. 괜찮아. 난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조심해. 모두가 나처럼 이해하진 않을 테니까. 그렇게 영희의 언니는 우리의 비밀을 알게 되었지만 묵인해주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날 밤 영희와 전화로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관계, 가족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이렇게 몰래 만나는 게 맞는 걸까요?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도 고민이에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지 않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 나이에 이런 비밀 연애라니. 영희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아무도 이해 못할 거예요. 며느리의 이모와 시아버지라니. 그래도 행복해요. 당신과 함께일 때. 우리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금처럼 조심스럽게 하지만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어요. 언젠가는 모두에게 알려야 할지 아니면 영원히 비밀로 간직해야 할지. 오늘도 저는 그녀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미소 짓습니다. 인생의 황혼역에 찾아온 이 특별한 봄바람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게 몰래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만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기는 싫은 이 마음. 노년의 사랑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